이야기를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25년간 경영학을 가르친 교수이자 또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연구가 또 야당의 유일한 정통 금융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도 같이 치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 시장 상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건들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하며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라고 예.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금융연구원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은행들이 회원이 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정부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정책 같은 걸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시 또 자료를 만들고 생산해서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금융정책의 많은 부분을 좀 뒤에서 안 보이게 잘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위원회가 좀 조직이 작아요. 예. 그래서 그 작은 조직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네.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정책, 금융정책 만드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이렇게 예.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 혹시 뭐 성악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저절로 동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시죠. 그렇죠, 그렇죠. 바리톤에 네네네. 예. 예, 동굴 목소리보다 더 또 어떤 분 목욕탕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원래 좀 낮았었고요. 예. 그 성가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성가대에서 그 사부 합창 하잖아요. 네,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네.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오, 밑에 멋있다. 까는 거. 아. 까는 건 작갑니다. 아, 근데 그러시군요.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고음 불가라고요. 아니 가까이 앉으니까 마이크가 필요 없이 아주 예. 자체 에코. 저도 하고 싶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뭐 금융통으로서 이제 금융연구원장까지 하셨다면 이제 얘기 다 끝난 건데 그래도 어떤 연구자 입장에서 정책을 경제정책 수립하고 제안하실 네. 때하고 예. 지금 이제 법안을 지금 그렇죠. 입법을 하시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또 조금 더 시민하고 가까운 입장에서 경제정책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다르죠. 어떤 이렇게 면이 객관적인 연구와 조사, 또 다른 나라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할 때는 뭐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건데 네. 여기 오니까 이제 실제 민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국회 오자마자 이제 터진 게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네. 터졌는데 실제 펀드 피해자를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이제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네. 추진하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옵티머스 펀드의 사태를 보면서 네. 그걸 뭐 국감장 같은 데서 막 지적을 하고 막 소리를 높이니까 이제 좀 판매사들한테는 뭐 조금 미안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피해자들한테는 그렇죠. 좋은 상황이 펼쳐져서 피해 보상 액수가 좀 높아지는데 도움을 조금 드린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치가 좀 순기능을 한 뭐 그런 면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예. 촉구하고 비판하면 그만큼 잘못을 또 느끼고 네네. 거기에 맞게 좀 조정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은 국회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렇게 펀드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예.
우리 진영 씨뭐 금융 조금 알아요? 주식 투자합니까? 네, 주식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주식, 코인, 이자, 뭐 금융에 관련 이런 얘기만 나오면 사실 어질어질하고 혼미해집니다.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보통 뉴스를 보다가 네. 갑자기 경제 뉴스가 나오면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보통 금융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우리 국민 중 3명 중에 2명이 금융 문맹에 해당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학교 교육에서는 이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육에서는 좀 그게 없어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유태인들이 아주 금융에 강합니다. 예, 아주 뭐 전 세계 금융 산업에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거의 유태인들과 연결돼 있고 그분들이 왜 이렇게 금융을 잘하나 봤더니 한 14살 때쯤 성인식을 하는데 예.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다 그 성인이 된 친구에게 돈을 몰아서 펀드를 마련해 주는데 그 액수가 5천만 원 내지 1억씩 정도 된다. 그리고 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걸 관리를 해요. 자산을 직접 관리를 직접 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고 본인이 또 공부도 하고 예금도 해보고 펀드도 가입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유태인의 피해는 돈이 흐르거든요. 예, 그 피해 흐르는 돈이 왜 그런 거냐.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돈과 가까워지고 관리할 줄 알게 교육을 실제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 조금 그런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애가 돈을 알아서 뭐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맞아요. 세뱃돈 내나 엄마가 다. 요즘 다 그러면 그랬거든요. 안 이거 돼요. 뭐 예. 빼서 그러지 말고 애를 위해서 펀드 가입해주고 그렇죠. 세뱃돈 펀드 가입해주고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뺏긴 세뱃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봐라 이러면 아마 애들이 막 그냥 수학도 열심히 풀고 그러네. 예, 금융도 막 관심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좀 훌륭한 분의 말씀이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말씀 중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인데 어떻게 돌같이 그러니까 합니까?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 최영 장군의 말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을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닌데 황금은 황금같이 보고 돌은 돌같이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돈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 어떻게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글쎄 제가 이제 뭐 교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했는데 그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장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로 이제 정치의 그런 주장들을 잘 담아내서 법도 만들고 서민 생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계기가 돼서 또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실 때 예. 그 대학에 사직서 내셨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아쉽지 않으셨어요? 그 연구실이 넓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요. 뭐 책이라든가 자료 많았는데 그걸 거의 다 이제 폐기하고 왔습니다. 네,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죠 사실. 그 연구실 빼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그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그뭐 약간 뭔가 좀 그 시원섭섭까지도 아니고 섭섭함 같은 거. 예, 그래서 국회 오는데 제일 좀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야 이제 여기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직을 했는데 뭐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담아서 오늘 인생 책방에서 예, 예.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강의는 네, 무슨 왜 오늘 강의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책이 정말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예, 예. 야, 이 두께 보십시오. 이게 한 권이면 뭐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두 권, 상하 두 권입니다. 이 국부론을 하셨는데 제가 인생 책방 진행을 하면서 한 90여 편 가까이 했으니까 90여 권 정도 읽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포기한 책은 있어요. 토지 같은 책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어려워서 포기한 책이 두 권입니다. 그래요. 그게 18,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어려웠어요. 그 책하고 이거 아담 스미스 국부론인데 아이고. 그 책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님께서 윤영찬. 두 윤 씨 집안에서 이렇게 저를 윤 씨가 문제군요, 이거. 아니 근데 더 힘든 거는 이제 허위 평론가가 어. 항상 책을 읽고 요약을 해와야 돼요. 예, 예. 아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쾌하잖아요 지금. 네. 자, 어떤 책입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네. 의원님을 조금 원망했습니다. 국부론은 보이지 않는 선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살아왔던 문과생으로서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예. 받아들고 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예, 그래도 예. 열심히 제가 좀 요약을 이제 해봤습니다. 믿고 듣는 우리 허위평론가. 네, 이 거꾸로. 책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네. 스미스가 1776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집필을 해서요. 네. 당시에 중상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보호무역에 가깝고 국가의 개입이 계속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국가의 부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각 개인 경제 주체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도 훨씬 더 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이 이제 하필이면 인생책이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처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이제 네. 듣고 나서 예. 그냥 이렇게 요약된 것만 읽다가 한번 진짜로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서 네. 한번 했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읽었는데 이제 저 대학생 때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도전을 자꾸 했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 읽었을 때 금방금방 딱딱 들어오지 않는 책이었는데 그걸 한번 잘 좀 이해를 좀 해보겠다고 덤벼드다 보니까 자꾸 친해지게 된달까요? 예, 책하고. 지금도 새로우세요? 지금도 뭐 저기 성경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또 마태복음 잊어버리고, 네. 예, 마태복음 읽다 보면 또 누가복음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럼 볼 싶은데. 때마다 늘 생소하겠네요. 그 뭐 늘 조금은 좀 알만한 건 알지만은 그래도 또 경제 이런 것도 있었나 박사님이세요. 뭐 이런 거. 그냥 통찰을 하신다는 거지 망각을 하시는 건 난 아니에요. 너무 내 수준으로 바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네.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예, 뭐 네. 책이라는 게 뭐 예.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예. 의원님 이 책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 이 당시 아담 스미스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사회상 이런 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예. 18세기 예. 어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예. 그러면서 이런 그 도시와 농촌 또 농업과 제조업이 이제 같이 이렇게 네. 원래 그 농업만 있을 때는 뭐 경제가 간단해요, 그죠? 예. 그냥 뿌리고 열심히 잘 해서 네. 거두고 먹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간단한 제조업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증기기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저 보지도 못했던 막 어마어마한 양의 그 제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를 막 유도해내는 그런 그 아주 그 격동적인 역동적 시대 이제 제조업과 산업혁명의 현장을 직접 다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그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경제학을 만든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그런 그 아주 굉장한 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첫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빠밤. 빠밤. 노동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측정하는 진실한 척도다. 아담 스미스는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자본도 많이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네. 그때는 좀 초기였단 말이죠. 네. 산업화의 초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농촌만 있던 시대에서 도시가 생기고 도시에서 제조업이 발전하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에도 필요하고 농업에도 필요하잖아요. 예, 모든 생산 활동에 농업과 제조업이 다 필요한 게 바로 노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생산 활동을 꿰뚫는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의 중요성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분업이라는 개념인데 저희는 이 분업을 그냥 나눠서 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업 굉장히 생산의 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게 분업이다라고 봤죠. 그렇죠. 여기에서 아담 스미스가 핀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네. 분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을 만드는데 네. 18개 정도의 이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철사를 잡아 늘리고 이걸 곱게 펴야 되고 또 끊어야 되고 끝에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핀이다 보니까 그 위에 납작하게 만드는 부분 아. 이걸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핀 공장에 가봤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맞아요. 보고 그러니까 얘기하셨겠죠. 이걸 만약에 제가 혼자서 만든다고 하면 하루에 1개나 뭐 2개도 못 만든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일종의
18개의 공정을 다 나눠서 한 사람이 맡게 된다면 전문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생산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을 나눠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총 생산량을 높이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분업을 통한 어떤 사회 경제의 활성화가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허위평론가가 없다, 그럼 책 소개 누가 해줄 것이며? 진영 씨가 하시는 거죠. 자신 없고요. 그리고 여기 OMC가 없다, 예. 누가 진행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원님? 아유, 뭐 오지 말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또 있어서 다행이고 조명이 있어서 다행이고 마이크가 또 따로 있어서 다행이고 그쵸, 다 그쵸. 분업을 해서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네네. 짚어주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는. 본인이 왜 필요한지 또 스스로 설명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계시네요. 아주. 저는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제 의원님 말에 이렇게 빵. 이렇게. 진짜 대체 불가 자원이에요. 그러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아담 스미스야 워낙 넘사벽의 천재지만 우리 의원님도 네. 공부 천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과목. 저 물리요. 물리, 물리지. 나도 경제 물리. 이런 거. 그쵸. 물리, 경제 두 개. 네네네. 의원님이 물리학과 들어가셨더만요. 오 정말. 그리고 졸업하고 경제학과 또 편입하셨더만요. 아니 물리학과의 경제학과 너무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참 이거 되셨을까요? 뭐 참 쑥스럽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뭐 저 7과학번 물리학과로 졸업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네. 졸업 잘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학사 편입 제도가 있었어요. 서울대 내에서. 그래서 서울대에서 A과를 졸업한 사람은 B과에 3학년 정도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또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경제학과는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또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또 붙으시고. 예, 그걸 붙었으니까 다시 이제 몇 명 안 뽑았을 텐데 그렇죠? 2명 뽑았어요. 2명 뽑았는데 누구 되신 6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이야. 그 기억에. 그래서 천재들만 모였을 거예요. 천재지, 천재. 아이고 뭐 물리학번 7과학번 졸업증명서 네. 있고 또 경제학번 8위학번으로 다시 받았어요. 아, 졸업장이 두 그래서- 개 있어요. 네, 졸업장 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동메달 2개다. 왜 동메달이에요? 아니 이제 박사를 금메달로 본다면 예,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예, 금메달은 하나 있는데 동메달은 2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하고. 메달 부자시네요. 아이고 또 뭐 의원님 근데 이제 대학을 그렇게 졸업하고도 또 부족하셔가지고 유학의 길을 네. 가셨더라고요. 예, 그 시카고대에 시카고대로 이제 가신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념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많이 그 시카고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님이 예,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학파, 통화주의 학파라고 부르는데 또 말은 이름은 그렇게 붙었는데 실제로는 그 자율과 자유, 창의를 아주 그 중시하는 시장 경제 중심의 경제 운영. 지금은 이제 또 조금씩 그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줬을 때 아주 많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많이 좀 강조가 되는 학풍이 있어서 네. 이왕이면 한번 경제 본산지 같은 데 가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6년 걸렸습니다. 하게 하는데 쉽지 6년이면 않더라고요. 빨리 하셨죠. 아이고 그 뭐 예 지금은 뭐 경제학 그렇게 박사는 엄청 오래 걸린다고 글쎄 들었습니다. 뭐 사람들별로 뭐 좀 다른데 예. 이제 공부 양도 많고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예. 그 당시로서는 좀 고생 많이 했죠. 예.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다음 차트. 자, 노동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영 씨, 우리도 아는 거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게 애덤 스미스가 철학자라고 하더니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한 파악이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비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애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자애심을 끌어내는 방향, 윈윈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역할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인비저블 핸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예.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도덕성은 기본으로 하는 거죠. 예. 나쁜 짓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빵 만들고 그렇죠. 또 푸주간 주인이 네.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팔고 예. 생산해서 좋은 소를 잘 키우고 네. 그런 노력들을 각자 하면서 교환을 하는 거죠. 이제. 분업과 교환이죠. 네네. 빵 만든 사람은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고기만 만든 사람이 또 교환을 해서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네. 하면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결과 서로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다 소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시장을 통해서. 예. 그런 식으로 각자 최선을 다하고 교환을 하고 그 부분이 잘 되면서 전체 시장, 전체 국가의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런 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아주 잘 결과가 좋아진다. 그런 네네. 거를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게 워낙 표현이 재밌다 보니까 어. 이 552페이지 딱 한 번 나와요. 예, 근데 그 유명한 말이 딱 유명한 한 말이 번. 딱 한 번 그래요? 나오는데 그 한 번의 말이 그냥 이 책 전체의 대표 문장처럼 되는데 뭐 저는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통찰력을 우리가 이제 높이서 하는 거죠. 의원님 자유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공간이 갑자기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돼요. 이 공간의 모든 것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 만들어진 사물들이야. 이 꽃도 네, 그렇지, 그렇죠. 컵도 꽃도 그렇지, 그렇고. 책도 그렇지. 아주 뭐 중요한 지적 그쵸. 같습니다. 시장이 잘 작동하니까 그 핸드폰도 들어오고 책도 여기 쌓여 있고. 그럼 사실 내가 만든 게 하나나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서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어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떤 질서가 생기면서 가는 거를 이제 이분의 그런 철학을 많이 받은 하이에크라는 분은 자생적 질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생적 질서. 예, 스스로 이렇게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네. 예,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모두 이 앞에 있듯이 그런 자생적 질서를 좀 잘 인정하고 네. 잘 키우자.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자유를 잘 활용을 하면 네. 그런 자생적 질서가 생기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믿음 이런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이 그 짐승은 완전히 성숙한 개체가 되면은 자연 속에서 독립을 하고 별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도 사회적인 도움이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분업을 하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자애심에 의해서 예, 전 잘 돌아가는 돌아가는 어떤 좋은 선이 된다. 질서가 만들어진다.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래서 그 좀 재밌는 거는 셀프 인터리스트라는 게 이제 보통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기적이다. 쓰는데 예. 셀프 러브라는 표현을 써요. 아, 자애심이라고 표현하시는 그거를 거니까 셀프 인터레스트가 셀프 자기 셀프 인터리스트라고 안 하고 셀프 러브. 러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면 또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국부론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이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 너무 누르지 말고. 보통 국민들이 보면 이 보수 쪽은 친기업이고 좀 진보 쪽은 친노동이다. 그래서 이 야당과 여당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원님은 이런 거 어떻게 좀 그래서 저는 평가하세요? 그 자본과 노동을 결합을 하고 친구가 돼야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게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 중에 이제 뭐 극한 직업 이런 거 제가 체험하기는 힘들지만 그 어선들이 나가서 네. 고기를 잘 잡아오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선장님은 배 주인으로서 뭐 레이더도 갖다가 꽂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물 같은 것도 다 막 챙겨서 그래가지고 뭐 연료도 넣고 선원들 뽑고 선원들 먹을 것도 다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고기 잡을 때는 선장님은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원들은 막 그냥 열심히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저거 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 이런 건데 그 배라고 하는 거 레이더, 그물, 선원들이 먹을 식량 다 그분이 미리 마련해서 그 세팅하에서 네네. 선원들이 노력을 해서 마지막으로 고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자본과 노동의 결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 꼭 그런 느낌이에요. 자본과 노동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자. 자꾸 결합을 시키자. 좋은 기업 챙기고 선장님도 좀 챙기고 자기도 좀 돈 벌어야 뭐 또 고기 잡으러 나가면 또 선원들도 고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나는 노동의 편이야. 자본가는 나의 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둘이 결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예. 제가 볼 때.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되고 자꾸 결합이 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예.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곳에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둘을 좀 갈라놓는 분위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네. 그건 저 적는 걸 좋아해서 적자 적는 자가 적자예요? 적는 자가 지금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적자 생존이라니까요. 적어야 생존을 할 수 있다. 메모 잘하고 또 아 적자 생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적자. 빨리 적어자. 빨리 적자. 메모, 네, 메모. 메모를 네, 잘하자. 아니 의원님이 심각하게 생기셨거든요. 맞아요. 난 이렇게 목소리도- 가벼운 의미인지는 몰랐죠. 목소리도 아니, 굉장히 동굴음성에. 맞아요. 예, 뭐 전혀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적는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왜냐면 의원님. 이렇게 적는데 저기 농담은 웃기게 해주세요. 이거 이 부분은 코미디였구나. 같이 웃어주세요. 너무 건의가 지영 있으시니까. 씨께서 그 개콘의 그 최고의 그 저기 개그 우먼으로 날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많이 적자 생존. 웃겼습니다. 고급 개그예요. 네. 하이 코미디. 아이고, 하이 코미디 우리가 네. 살짝 못 알아들은 그러니까요. 예, 그 죄송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빈틈이 없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탈모가 걸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게 수가 걱정입니다. 엄청 갑자기 많으시죠. 왜냐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헤어 나올 헤어가 수가 나올 없어. 수 없다. 빈틈이 헤어가. 없어. 매력에 헤어 네. 나올 수가 헤어가 없다 나올 이런. 수 네, 없다. 헤어가 또 적어놓으시 나중에 쓰시려고. 나를 써야지 헤어 나올 수 있어.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네, 적자 생존. 아. 그래서 의원님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양자택일 그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거 재밌어요. 제가 네. 드리는 네. 질문에 그냥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네, 중후한 목소리 대 날렵한 몸매. 하나, 둘, 셋. 이게 중후한 목소리가 오, 들어요. 목소리. 인어공주처럼 목소리를 선택하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20대로 돌아가 직업을 선택한다면 경제학자 대 대기업 사원. 하나, 둘, 그건 셋. 경작자로가 네, 내 인생의 결정적 인물은 애덤 스미스 아니면 아내. 하나, 둘, 셋. 예, 아내로 하겠습니다. 아니 안에 확인하는 거 먼저. 결정적인 인물이 지금 아니었어요. 주저하셨는데.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은 다선 의원 대 기획재정부 장관. 하나, 아이고. 둘, 셋. 다선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아, 다선 의원. 국회의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순간 노래를 해야 된다면 트로트 대 애국가. 하나, 둘, 셋. 애국가. 애국가. 트로트는 못 할 것 같아서. 네, 의원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우리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권진영 씨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꼭 얘기하고서 먹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작권을 꼭. 좀 자, 존중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를 말하다. 자, 애덤 스미스의 매력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예, 국가의 역할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건 국부론 그 제5편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이라는 장에 네.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네. 이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법력인데 이건 내부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특정 구성원들을 해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네. 사법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라는 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이를테면 공공시설 또 공공기구를 국가가 직접 만들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예. 뭐 다리를 놓고 예. 뭐 또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익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국가는 이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만 전체 사회의 부의 증진을 늘릴 수 있는, 국민 전체를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요즘의 현대 경제 흐름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국가의 역할, 뭐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보기는 여기서 이제 국왕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던 이제 시대니까. 네.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치안과 국방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네. 공공의 안전과 공공 그 도로 항만 이런 거 네. 공공재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시대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복지죠. 복지. 복지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국가가 일일이 뭐 이런 거를 나눠주고 할 예. 때가 아니어가지고 예. 좀 그런 빈곤도 많았고 한데 지금은 이제 그 빈곤의 문제를 모두 다 뭐 부자 수준으로는 안 될지라도 필요한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까지는 반드시 국가가 도움을 주자. 이거는 복지로의 개념이 나타났으니까 이 시대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달라졌죠. 의원님이 이제 수시로 읽으시잖아요. 아이고, 근데 요즘에 이 국부론에서 혹시 최근 들어서 야 예전에는 못 봤는데 요즘 요게 백민에 좀 관심이 가는 부분 예.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그 3편에 나오는데 자꾸 읽어보면 또 새로워지는 부분인데 이런 네. 겁니다. 그 농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중세 시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예. 땅을 잔뜩 가진 영주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소작을 말하자면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농사를 짓는 이분들과 영주의 관계가 마치 그 노예와 주인처럼 돼버려요. 그 땅 때문에. 그리고 기사계급들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부하들도 다 먹여줘요. 그것도 걷어가지고 네. 농노들로부터. 경제적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억압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기사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고 농노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가 생기고 제조업이 발전하니까 네. 거기서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네.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신들을 한테 월급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하. 가신들, 부하들, 줄여요, 기사들을 수를? 줄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 왜 아깝다 이거지. 이 여기다 쓸 거. 아. 이제 아주 수직으로 돼 있던 관계가 수평화되고 있고 아. 그래서 이 농노의 지위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임차농 개념 땅만 빌리는 거지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저 영주와 쉐어라니까 직거래로 하시는 거네. 직거래하면서 영주가 지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던 영주가 지주로 내려오고 농노가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농. 그래서 그 도시에서 발전한 제조업의 결과물들이 풍족해지면서 이 물건들이 많이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농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영주가 지주가 되면서 그게 3편에 써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읽을 때는 좀 그랬는데 요새 읽고 야 요거 아주 그 통찰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풍요가 정치적 자유를 그래서 역시 그 가난으로부터의 어떤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제조업,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그 발전의 결과물이 정치적 자유까지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참 이 자유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경제의 발전, 정치적 자유에 또 더 자유가 더 높아지는, 자유로워지는 네. 이런 것들을 3편에다 써놨는데 굉장히 참 재밌어요. 3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짧은데 아주 그 재밌습니다. 의원님 뭐 금융연구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예. 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뭐 이 양극화 문제, 예.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소득이 너무 차이가 나고 하는 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그 너무 좀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좁히면서 네. 위에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올리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이 과제가 그렇죠, 이제 주어지고 그렇죠. 있다. 네. 경제 정책을 좀 고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걸 완전히 이제 없앨 수는 없지만 예.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그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콜을 받는 이런 그 글로벌 시대가 오고 스타로, 있잖아요. 예. 예, 글로벌 스타가. 예. 그런 그 K컬처의 흐름을 어떻게 잘 올라타가지고 그게 단순한 그 드라마나 컬처만이 아니라 네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도 좀 더 국제화되게 만든다든가 가상화폐를
그렇죠. 원화를 가상화폐로 발행을 해서 아, 그런 것들이 막 쓰이게 만들면은 우리나라 돈도 또 더 위상이 높아지고 예. 그런 그 흐름을 크게 이제 잘 섞어가지고서 예. 경제에 잘 되게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같이 잘 되게 만드는 이런 질서를 만들고 정책을 고안하고 설계하는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이제 입법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철학이 좀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뭐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뭐 입법한 것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그 가상자산 그 코인 기본법을 발의를 예.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제가 담은 거는 이 코인 분야를 규율도 해야 되지만은 진흥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키우는 건 키우고 또 질서는 질서대로 잘 잡자. 그래서 그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기반 코인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예.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코인 자체가 이상하게 불법적으로 되거나 혹은 정보 공개 같은 게 제대로 안 된 채 되는 거는 막자. 규율을 좀 하자. 그래서 이 지능과 규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라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힘든 책을 또 의원님의 리드에 따라서 조금 했는데 뭐 어떻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가요, 의원님? 아이고 뭐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게 한 학기 수업 이상 과정 아이고 뭐 분량 한 학기 아닙니까? 수업이 이것만으로 한다 그러면 뭐 그쵸? 한 학기 더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읽고 뭐 그 하나하나를 다 같이 보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쑥 이렇게 어. 꿰뚫는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또 뭐 그런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뭐 예. 이게 부담감 없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께 막 눌려가지고서 네. 입술이 부르트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저는 그냥 제 입술이고요. 아, 그렇죠. 작가님 입술이 아 작가님 입술이야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고 이러면 이제 다시는 보기 싫어지니까 편하게 그냥 예, 생각을 하면 되고 네. 뭐 기본적으로 좋은 그런 예. 하나의 저작이 가진 의미를 많이 새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부론 하면 보이지 않는 손 요것만 알았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까지는 알았으니까 오늘 의원님께서 이 추천해 주신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권인영 씨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강의를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국부론을 많은 의원님들에게 좀 추천 도서로 좀 이렇게 하나씩 선물해 드리고 왠지 그 같이 읽자고 왕따 좀 되실 이렇게 것 같으신데. 왠지 그 해주셨으면. 입술을 부르트게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이제 의원님들 보면은 여기 부르터 있으면 다 국부론 읽은 걸로. 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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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허위 평론가 이 책 네. 한 줄 요약 보이지 않는 손 말고 해주세요. 네. 인간의 자의심으로 전체를 위한 플러스 효과 만들기. 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훌륭하십니다. 네. 뭐든지 잘하세요. 예.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 혹은 아까 표현하신 대로 자의심이라고 예. 하는 게 보통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체를 위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통찰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는 충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오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아이고. 시청자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예, 그 교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오니까 아이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아직도 현기증이 계속 나고 있고 예.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좀 다툼도 많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좀 심하고 문제가 있지만 어떤 건 치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울 땐 또 싸워서 서로 논쟁을 하고 그 치열한 논쟁과 토론의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것들은 또 그런 대로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막 너희들 이렇게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싸울 땐 좀 싸워라 그리고 싸우고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봐라 이렇게 조금 그 싸움을 바라보는 또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편하게 가져주시면은 좀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잘 싸운다는 말은 결과물이 있는 싸움, 결과물이 나오게 싸우는 결국 거죠.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결과물이 예. 있는 그런 그 논쟁과 다툼은 뭐 그거는 좀 인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그 어떤 다툼과 싸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가져가 주시면 네. 아주 성과 있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나 지금이나 아담 스미스 시대나 지금이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부분일 텐데 그 야당의 또 유일한 금융통으로 우리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이고, 예.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인생 책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모익집.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문 분야 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대중에 관한 모든 연구는 이 책으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책은 프린스턴 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 앤슨 라빈바흐가 강력 추천하는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입니다. 1895년 출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리학의 주요 교재이자 대중연구의 입문서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이 책이 최근 국내에서 완벽을 거쳐 재발간됐는데요. 군중의 실체를 예리하게 꿰뚫는 해안과 의도한 방향으로 대중을 이끄는 강력한 원리를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르봉이 말한 심리적 군중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책도 함께 조명되고 있는데요. 군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인간관계, 행복,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해답은 고전에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쉽게 도전하기 힘든 책이 바로 고전인데요. 다음 책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엄선한 고전 60권을 쉽게 소개한 해설서입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온 지혜를 익히는 책부터 현대 정치 사상과 그 기원을 배우는 책, 현대 사회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책까지 동서고금의 주요 고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정치 등 분야를 막론한 인류 지식을 고전을 통해 알아가고 싶다면 이 책 압축고전 60권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은 왜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는가? 다음 책은 대한민국 대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 공역한 책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입니다. 인간을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는 본질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능력인데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을 비롯해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같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책을 함께 저술했습니다. 심리학, 철학, 통계학, 신경과학 분야를 융합해 인간이 예측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오직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의 작동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미래 예측이 어렵고 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시대에 개인과 사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석학들의 해안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을 만나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책은 포퓰리즘 정책을 비평하는 책, 불평등의 기원 10대 90 사회입니다. 책의 저자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포퓰리즘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키우며 기득권을 누리는 10%와 그렇지 못한 90%로 단절시킨다고 강조하는데요. 서평자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격렬하게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론한 책이라고 평하며 노동시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을 분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과학자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정치적 화두, 불평등의 기원입니다. 다음은 영국 원예협회 국제전시회에서
식물 일러스트로 최고 전시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신혜우 작가의 첫 일러스트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식물을 구성하는 씨앗부터 뿌리, 줄기, 꽃, 열매의 각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 식물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지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길희영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흔히들 식물은 정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매우 동적인 생물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그런 결과로 지구상에는 35만여 종의 식물들이 진화의 산물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화 중에 있다고 평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식물의 모습에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식물학자의 노트 책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